충북이 주도하는 강호축 개발안이 5차 국토종합개발안에 포함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충북의 현안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000세대가 사는 청주 시내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방화문을 교체하면서 한꺼번에 모두 철거해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신종 동굴엽새우가 괴산 신복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새우의 이름도 신복동굴엽새우로 명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시한 강호축 구상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충북이 주도하고 있는 구상안이 국가정책의 밑그림으로 채택된 건데요. 지역 현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에서 충북을 거쳐 강원 강릉까지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 한계에 다다른 경부 측을 대신할 새로운 신성장축으로 삼겠다. 충청북도의 강호축 개발 구상이 국토계획 청사진에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이 주도하고 8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강호축 구축 사업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와 문화, 환경 등 국가 전반의 구상안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문화, 교통, 해양, 환경 등 국토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청 유교 문화권 조성 사업, 충청 대전권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등 충북의 주요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현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충북의 핵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오송 연결선 문제로 인해 반쪽짜리 구상에 그치고 있는 강호축 추진에 다소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의 성격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전망은 훨씬 더 밝다고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9월까지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소송 결과를 예단해 조정을 강요하는 등 일부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9명을 평가한 결과 공정성과 품위, 친절 등 10개의 문항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2.5점 낮은 83.74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평균 75점 미만의 하위 법관 4명은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 조정을 강요하거나 이유 없는 재판 지연, 또 같은 시간대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 배정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김성수, 윤성목, 신우정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2년 연속 우수법관에 뽑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가 났을 때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아서 피해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0세대에 육박하는 청주의 아파트 2곳에서 방화문이 한꺼번에 사라져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철판이 쌓여 있습니다. 못 쓰게 된 방화문이라며 내놓은 겁니다. 최근 이 아파트는 방화문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를 막아줄 철문은 없고 문틀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노후가 됐다며 2개 단지에 300개가 넘는 방화문을 모두 떼어냈습니다. 화재에 위험하니까 원래 달려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뛰었더라고. 그 입장으로서는 뛰면 안 되지. 아파트 관리 주체인 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재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업체가 지금 그 방화문을 떼고서 떼내는 당일날부터 그 방화문을 다시 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업체에서 받은 공정표에는 철거와 시공기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방화문 동시 교체는 계획에 없었고 자재 조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편의상 그렇게 작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게 규정대로 따지다 보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뛰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방법은 방화시설 고의 훼손만 금지할 뿐 교체 방식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법적 사각지대는 있는 것 같고요.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자체 이제 화재 예방에 이제 철저를 당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2000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방화문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주의 택시 노동계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시민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집단 해고 사태를 빚고 있는 보성 택시 문제 해결과 전액관리제 시행 관리를 충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택시 회사. 한때 50대가 넘는 택시를 운행했던 회사지만 지금은 대여섯 대만이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측이 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 등 경영난을 이유로 1년간 휴업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재산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그 재산을 자기 거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시청에서 시민의 교통편을 위해서 제공해 준 건데. 충주 지역 택시 노동계와 정치권도 안전하고 친절한 충주 시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경영난을 빌미로 한 휴업 신청을 충주시가 받아들여 집단 해고 사태가 빚어졌다며 휴업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차량 수리, 운수 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함에도 충주시는 공모하듯 장기 불법 휴업을 방치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충주시가 현장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보성택시의 휴업 승인은 하자가 없다면서 뒤늦게 정상화 노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거 폐업을 하면 그래서 휴업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성택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율 1위라는 충주 택시업계의 불명예는 산악금제와 도급제 근무 시스템이 원인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CCTV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평군 담당 공무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입찰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CCTV 공사를 입찰로 따낸 업체에 특정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6급 A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괴산 연풍의 한 동굴에서 세계 희귀 생물인 신종 동굴 엽새우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발견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 동굴 엽새우는 3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동굴 수면에 빛을 비추자 흰색 생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돌과 돌틈 사이를 재빨리 움직이는 흰 새우. 동굴 물속에서 옆으로 누워 움직인다고 해 이름 붙여진 동굴 엽새우입니다. 동굴 환경에 맞춰 몸에 색소가 없고 눈이 태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진동굴성 생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빛이 없으니까 눈이 없고요. 많이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날개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깜깜한 데 사니까 이제 몸도 투명하고요. 동굴 엽새우는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25종이 발견된 희귀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종은 1960년대 처음으로 일본 학자에 의해 존재가 알려졌지만 오랜 시간 외부와 격리돼 오직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새로운 종으로 확인됐습니다. 1960년대 처음 이제 그 일본 학자가 국내 이 아시아티쿠스라는 원래 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시아티쿠스라고 알려졌던 그 종이 아니라 이제 얘는 새로운 신종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번 발견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동굴 엽새우 종류는 모두 3종으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신종 동굴 엽새우를 발견지 신복굴의 이름을 따 신복 동굴 엽새우로 부르기로 하고 또 연구 결과를 국제공인 학술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과 명심공원, 운천공원과 사직 2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 사업 육성기금 예치금 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2조 4,880억 원 가운데 600억 원을 공원 매입을 위해 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76곳에 K-에듀파인이 적용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관리자와 회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회계, 업무관리 등을 통합한 교육회계 시스템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면허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56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2명에게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틀니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경치료를 동반한 A씨의 시술로 치아 14개를 뽑은 두 사람은 턱주변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같은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뒤에도 무면허 의료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2월 말까지 한냉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충청북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곳과 보건소 13곳에 응급실 내원 환자 추이를 통해 환자 발생 현황을 살피고 예방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